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이게 겨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창원입니다. 배송대행지 대표님을 만나러 왔어요. 요즘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다가오는 춘절입니다.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춘절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구매 대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극악의 허들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배송 대행지 현장에서 춘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쓰는 배송 대행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를 써야 하죠?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궁금한 부분들을 직접 배송 대행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다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렵게 배송대행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박구 배대지를 운영 중인 지금 정건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궁금했던 사항들을 좀 이 기회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춘절 관련된 우리 셀러들의 궁금증 해결하고요.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배송 대행지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몇 가지 질문들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보 셀러분을 한 분 모셨어요. 질문 한번 던져주시겠어요? 제가 배송 대행지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보면서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아직 6개월 됐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상품이 제대로 보내질지,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다 처음 접하시는 거다 보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오션님이라든지 저희 같은 배대집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인이 직접 이제 소통을 하고 정확히 의미 전달을 받고 정확히 조금 해소를 해드릴 수 있는, 훨씬 매끄럽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면서 오랫동안 이 업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롯박구는 어떤 형태로 CS를 하나요? 카카오톡으로 하나요? 네, 저희는 지금 카카오 채널 거의 80% 이상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배대지 여러 군데 써봤는데 네. 전화 상담 되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물건이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네. 너무 크고 막 조립식이고 막 되게 막 어려운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막 상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롯박구를 쓸 때 대표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만 제 전화만 받으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 CS 전화 자체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는 다 받고 있고요. 대량 건이라든지 이제 조금 특수 건들, 큰 것들, 이제 배송비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우려가 많이 되시다 보니까 특히 초보분들은 전화를 조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도 바쁘실 텐데 전화 맨날 상담해 주시는 거 괜찮으세요? 전화를 많이 받아야 이제 저희가 더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채팅으로 이렇게 글치면서 감정 없이 소통하는 것보다 전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상대방이 이해를 했다, 못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조금 느껴지니까 저는 사실 전화 상담을 훨씬 좋아해요. 네. 그러시구나. 이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물건 있으시면 바로 롯박구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거기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거기 전화하시면 여기 대표님 받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을까요? 파워바오에서 결제를 해서 배대지에 보냈는데 제가 사진을 받아봤는데 제가 시킨 물건이랑 달랐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이건 잘못됐다, 상품이 다른 게 왔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건 자동 결제를 했기 때문에 멈춰달라 했는데 알았다 했는데 이제 거기랑 이제 현장이랑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잘못 왔는데 오류가 안 잡히고 그냥 정상 입고가 잡힌 거예요? 네네, 그냥 그게 배송이 가버린 거죠, 고객한테. 저는 이제 막아달라고 했는데 네, 일단 이제 오류가 잡히지 않았던 게 첫 번째 큰 문제고요. 그 문제를 사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이제 배대지 쪽으로 클레임을 넣고 중단시켜 달라 했는데도 그게 또 출고까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는 3중으로 걸러요. 입고자가 한 번 오류를 잡고, 두 번째로 한국에서 상품 포장 요청을 넘기면서 이제 이 상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포장하면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는 3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뭐 주문을 넣어주신 분들이 여기 부분 확대해서 찍어주세요. 뭐 색깔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2차적으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또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출고 중지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장 쪽으로 중단 요청을 하는 동시에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출고 중지를 걸어버려요. 요청이 온 건에 대해서 실수로 출고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결제를 저도 하거든요. 네네. 예치금 자동 결제를. 제가 딱히 사진을 한 번 더 체크를 안 해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지금 저희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거의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일이고, 솔직히 맞죠? 네네. 현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진만으로 이거를 맞는지 확인하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안 보거든요. 네, 저희가 괜찮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을 했다시피 총 3단계를 걸쳐서 최대한 오류를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배송이 됐으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제시를 드리죠. 받으셨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고객이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대신 뭐 보상금을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반품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교환을 하겠습니다, 재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내주면 최대한 빠르게 통관돼서 다시 고객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 이 정도만 조금 할인해주고 그냥 쓰겠다 하더라 하면 저희가 이제 그에 맞게끔 소정의 보상금이 나간다든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대지에 왜 보냈냐, 배대지 입장에서 저한테 말해주기를, 그렇게 바뀔 것 같은 경우에는 자동 결제를 그냥 저보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오류를 잘못해가지고 입고 잡아서 출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밖에 답변을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고객님한테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행히도 고객님 그냥 쓰겠다 하셔서 그렇게 좋게 넘어갔는데,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가 다음엔 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만 말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그 배대지를 쓰고 있긴 있습니다. 네, 배대지라는 게 쉽게 못 옮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제가 다른 질문이 또 있는데, 배송 뱅키에서 사진을 찍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객한테 갔는데 그게 파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보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파손이 나는 경우가 저도 꽤 있었는데, 그 실제 배대지 입장에서 파손율은 어떤가요? 많은가요? 사실은 나가는 거 대비해서 크게 많지는 않아요. 하루에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 1%? 저희가 이제 포장 보안이라든지 중국 현지에서 너무나도 꼼꼼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업체 대비해서 확실히 파손율은 적을 거예요. 각 배대지에서도 파손 보험이 있고 없고, 없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택배사 파손 보상의 경우 받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너무 까다롭고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거의 받아내기는 힘들다. 자체적으로 배대지에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가입돼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직접 간단하게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파손이 된 상품에 대해서 접수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꼭 보험사에서 요청 자료만 이제 넘겨주시면 보험 약관에 맞게끔 이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클 거예요. 사실은 하나 팔아가지고 마진율이 10%인데 20%인데 하나가 파손이 돼버리면 10만 원이 날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배대지를 비교하실 때 1kg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만 단순히 비교하실 게 아니라, 그런 추가적인 부가 사항이라든지 포장 보안이 같은 2,000원이라도 뽁뽁이를 한 겹 갚는 건지 3겹 갚는 건지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큰 천막을 하나 보냈는데요. 제가 관부가세를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관세가 24만 원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저는 초보자 입장에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업을 하면서 가장 조금 답답한 게, 알아서들 막 책정을 하시고 다 일은 벌어져 있는데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실 때, 근데 사전에 이제 주문이 들어올 때 미리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계산을 해보고
배송비 이 정도에 관부가세 이 정도 나옵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진행하고 어떻게 해요 하시는 게 정말 조금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것들은 비싼 것들이에요. 네, 비싼 것들이기 때문에 마진이 높다 했는데 생각보다 배송비라든지 관부가세가 많이 나와서 마진이 없거나 역마진이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먼저 조언을 조금 고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100만 원인데 18%라 하셨는데 그것만 해도 18만 원이에요. 거기에 관세사 수수료 붙을 거고 뭐 창고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20만 원은 최소 잡으셔야 됐는데 10만 원을 잡은 것부터 항상 관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거는 이제 고객 구매가에서 이제 측정이 진행되는 거니까 뭐 고객이 100만 원을 구매하시면 저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20% 정도 생각하시라. 원산지 증명서를 끊어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지, 무거운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LCL도 이제 진행이 가능하니까 저희는 이제 부피 대비 무게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개인 간이 통관이나 아니면 LCL로 갔을 때 비용 어디가 더 낮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리거든요. 그거를 비교해서 더 낮은 쪽으로, 더 마진 높은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쭤보셔야 돼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마진을 높게 챙기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을 할 건데요. 배송 대행지에 보면 포장을 할 때 옵션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지 그 옵션들을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구매하시는 타오바오 업체에서 어떻게 포장이 올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쪽에 도착했을 때 외부 보안이 들어간다든지 선택이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파악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보통 저희를 쭉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포장 보안이 필요하겠다 싶은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든지 큰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도착하는 상품을 보고 현물을 보고 뭐 내부에 보안이 필요할지 외부에 필요할지 상의를 해서 포장을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 메모를 남겨놨다가 입고가 되면 고객 CS 팀에서 이제 현장이랑 소통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했으면 알맞겠습니다 해서 견적을 먼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견적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이거 조금만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배대지에서 이런 상담 업무가 잘 진행을 해주지 않는 곳도 많을 거예요. 저희를 조금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으실까. 네. 저 옛날에 썼던 한 1년 전에 썼던 배대지가 있는데 네네. 거기 좀 큰 곳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는 포장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고 상담 요청을 해놔도 그 상담 요청한 거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만약에 이미 포장이 진행이 된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제가 체크한 거에 따라서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재포장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난감해서 바꿨죠. 배대지를 그때 바꿨는데 네, 미리 상담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국 판매자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좀 배대지에 도움을 요청하면은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네. 대표님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지금 현지에도 중국분이 계시고 저희 한국 사무실에도 중국분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소통이 힘들고 정말로 뭐 특수한 상품을 주문해야 되는 경우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통화로 이제 연락을 대신해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월달이죠? 춘절이 오는데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춘절을 2번 정도 겪었거든요. 구매 대행하면서. 근데 매번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재작년에는 춘절을 제가 처음으로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춘절을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코로나 봉쇄가 터진 거예요. 그때 기억하시죠? 네, 저희가 그때 중국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웨이하이 지역이 봉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대지를 광저우로 바꿨어요. 광저우로 보냈더니 이번엔 광저우가 봉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청도로 바꿨어요. 청도. 그때 청도가 또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리가 네, 그냥 꾸준히 유지하셨던 분들이 그냥 오히려 더 빨리 배송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네.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 춘절 어떤 일이 발송을 하는지 궁금해요. 정말 중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들이 다 쉬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 물론 문을 닫는 것도 있어요. 업체별로 그건 다 다른 부분이라서 그냥 명절이고 연휴건 뭐건 간에 계속 그냥 발송하는 판매자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네. 질문 있어요. 택배사는 쉬나요, 그러면? 택배사는 쉬지는 않고요. 다 택배사는 이래요? 네. 택배사는 다 연휴에도 배송을 합니다. 중국 택배 기사들은 쉬는 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송을 정상적으로 춘절에도 진행을 하고
택배사 말고 화물 택배 있죠. 그런 업체들은 업무가 진행돼서 화물 택배는 쉬고 일반적인 택배는 한다. 네, 라고 맞아요. 보면은 되죠. 네, 그럼 네, 거의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택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의 좀 영향이 없다고 네,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화물 택배는 다 쉬나요? 대부분은 쉬는데 이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빨리 받고 싶으면은 영업하는 화물 택배사 찾아서 해달라고 판매자한테 요청하는 맞아요. 경우도 네. 가능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택배사는 이렇게 한다 했는데 배대지가 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네. 쉬실 예정이죠? 정확히 일자는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가 보통 만약에 일주일을 쉰다고 하면 이틀 정도 쉬고 하루 나와서 창고 문을 개방을 해요. 중국 직원들이 나와서 창고 문을 연다고요? 네네, 연휴 맞아요. 기간 동안에? 네네네네.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창고를 열 테니까 택배사들은 이제 배송할 물건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오세요라고 저희가 미리 이제 택배사들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네. 택배 기사들이 그냥 단순히 문 앞에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다 그렇게 연락을 해가면서 입고 일정을 조정을 한다는 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택배 기사들이 그냥 이제 문 앞에 두고 가거나 창고 앞에 두고 가는 경우에 비가 오는 경우 젖을 경우도 있고요. 분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컨택을 미리 택배사와 해가지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이제 중간중간에 받아 놓으신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입고 처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연휴가 끝난 뒤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휴 끝난 다음에 몰아서 그걸 다 입고 작업을 하려면 얼마나 딜레이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나요? 평소 대비 저희는 연휴 이후에는 직원들이 조금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야간 잔업이랑 특근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밤새서 네, 밤샘 네. 작업하시나 보죠? 밤샘 비슷한 게끔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춘절 연휴 딱 끝나고 출근 딱 하시면 정상화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직원들이 다 야근을 하고 특근을 하기 때문에 2, 3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춘절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춘절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주문 빨리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타오버에 주문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배송대행지를 굉장히 여러 군데 썼었는데 항상 배대지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제 일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송대행지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막 되게 많고 배송대행지가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일이 막 없다라고 하면은 그 배대지는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뭐 해결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뭐 질문 나온 것처럼 오류가 막 안 걸러지고 나보고 사진을 한 번 더 확인하게끔 하는 그런 곳이라던가 그런 곳에 쓰는 거는 셀러 입장에서는 좀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금이 저렴해서 싸니까 그쪽을 썼다가 나중에 옮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배송대행지 선택하실 때는 단순 금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선택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꿈부자 아카데미에 노빠꾸 배대지 대표님이 특강을 해주신 게 있어요. 자, 1시간도 넘는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비용은 없습니다. 제가 특강 1시간짜리 알차게 많이 담아 놓았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저희 노빠꾸 배대지도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